저희가 이어서 오늘 또 금요일에 준비된 시간입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 지금 여론 상황들 이런 것들 한번 쭉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갤럽 조사가 나왔죠, 결과가? 예,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저희 그 결과를 우선 딱 한번 수치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먼저 궁금하실 수치를 먼저 보신다면 정당 지지도일 텐데요. 네,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이 4% 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38, 네, 그러니까 1% 포인트 더 적어져가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쪽인데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오차범위 내에서 두 정당이 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들어서는 네. 두 정당이 오차범위 이내에서 대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치만으로 따지면은 지난주에 이제 3% 포인트 네. 국민의힘이 앞선 것처럼 보였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오차범위 이내에서 뒤집혔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뭐 우세한 정국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네요. 네.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지난 1월 3주에 잠깐 민주당이 횡보를 했지만 다시 이제 40%대에 올라섰다라는 거는 야당으로서 40%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따진다면 지금 정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아시다시피 지난 일요일 새벽에 서부지법 침탈 사건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영향도 충분히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뭐 이제 국민의힘 지금 떨어졌고 지난주보다 민주당이 좀 올라서 있는 모습이고 저희가 이제 바로 장내 이제 정치 지도자 우리가 뭐 일단은 뭐 대선 주자 차기 대선 주자라고 보는 그 수치까지 한번 보고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떻게 장내 나왔습니까? 정치 지도자 이 경우에도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은 요 수치 이게 31 나와 있죠. 역시 30%대로 유지하고 있는 요게 이제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올해 들어서 30%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37로 아주 뭐 되게 높아진 거죠. 이 정도면 그 누구와 경쟁을 해도 이길 것 같은 수치였는데요. 네. 그게 올 1월에 들어서 좀 조정이 되는 듯 했는데 이게 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30%대를 4번 찍고 있는데 네. 원래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29가 최고치였습니다. 20% 후반대도 이게 참 이례적인 큰 숫자죠, 이게. 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다른 조사하고 다르게 자유응답식 자유응답. 이기 때문에 여기서 30%가 나온다라는 거는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흔히들 최근 정세가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많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밑에 요거를 제외하고 보면 37, 32, 31로 미세하게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 31로 횡보를 하면서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 11위 누굽니까? 11%가 김문수 장관인데요. 두 자릿수가 나왔어요. 김문수 이번에. 장관이 이제 자유응답식에서도 예. 두 자리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1%씩 빠지는 분들 있죠. 6에서 5되고 6에서 4되고 4에서 3되고 이렇게 빠지는 분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상당히 이름 있는 분들 한동수, 홍준표, 오세훈 이런 분들입니다. 네. 한동훈, 네. 홍준표, 오세훈 이런 분들이 조금씩 빠지면서 이 지지세가 어디로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김문수로 몰리고 장관 있다.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김문수 네. 장관이 아마 지금 후보 경선을 하면 그 국민의힘 후보로 될 가능성은 가장 높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조사에서 네. 김문수 장관이 만약 후보로 등장하게 되면 국민의힘 소속 주자들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흐름이 그러니까 예. 일회성 같은 뭐 그런 느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로 김문수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갤럽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두 자릿수까지 갔다.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 갤럽 조사에서는 1월 2주에 8%로 김문수 장관이 확 뛴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연말부터 그러니까 2024년 12월 말서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계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네. 탄핵 가결까지 되는 그 국면에서 이제 그 보수 성향자들의 어떻게 보면 초고관여자 초고관여자. 아주 극단적인 어떤 보수 성향을 예. 뜨시는 그런 분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나 보다라고 느낄 어. 수 있는 그 정세의 흐름이었고요. 네. 그렇게 보자면 요거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재명, 김문수 이렇게 두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31대 11이니까 예.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세배 압도적이죠. 차이 나요. 예, 3배 차이죠. 예. 그런데 이제 더 보셔야 될 게 요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보수 보수, 중에서 중도 중에서 그리고 진보 중에서인데요. 진보 중에서 63%를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얻고 있다라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거고요. 네. 그런데 보수표를 보면 음. 보수의 지지세는 지금 25%가 김문수, 그 다음에 한동훈 9% 아하.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홍준표 9%, 오세훈 6% 뭐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보면 사실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10%가 이재명 대표를 또 지지한다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보수 중에서도 에서도, 예, 각광을 받고 있다. 10%나. 어느 정도 이게 아주 다수는 아니지만 예.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네요. 보수에서도. 결정적인 거는 중도입니다. 중도를 봐야 된다. 중도에서 30%를 얻고 있습니다. 음. 나머지 분들을 한번 보시죠. 여기 네. 보시면은 김문수 4%입니다. 이렇게 한번 비율을 따져 볼게요. 아하. 자신이 소속돼 있는 진영, 즉 진보에서 63을 얻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네. 중도에서 30 정도를 얻고 있으니까 음. 중도에서는 그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보수에서 25를 얻고 있는 김문수 장관은 중도에서 4를 얻고 있습니다. 이 확장력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 흐름에서도 31대 11로 김문수 장관이 굉장히 그 뭡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지금은 네. 쉽지 않은데 아. 그런데 자 여기 중도의 확장력을 따지면은 네. 김문수 장관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죠. 그런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되면 기간이 좀 짧습니다. 짧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김문수 장관은 과연 후보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네. 그러면은 그 본선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중도 표심을 잡을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많이 지금 가야 될 길이 멀고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런데 실제로는 초고관여 아주 보수 성향이 세신 분들 그런 네. 분들에게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있고 그분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는 이건 마치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지는 거죠. 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경선을 통과하려면 경선 통과하려면 예. 네. 그런데 경선 통과하고 나서 짧은 기간에 중도 성향이신 분들 표심을 그렇죠. 잡는다라는 건 이 수치로만 따지면 이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네. 이게 이제 차기라고 하지 않고 장래 정치 지도자인데 사실 지금은 이제 차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네, 것 네. 같습니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기 대선이라면 불과 몇 개월 후입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자, 이게 계시는 이분들 예,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진영의 주자들은 많아요. 저기 보면은 안철수, 이준석까지 예. 이름이 있습니다. 유승민 유승민도 까지 있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식이기 예.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어떻게 이름이 좀 많이 거론되고 있는 보수 예. 사람들이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하나로. 이재명 대표의 이 지도가 네. 이렇게 견고하게 나타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네. 예, 생각해 볼 일이고요. 생각해보리.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높다라고 할 때는 이제 절대 수치가 50%를 넘는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더 높아요.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 비호감이라는 건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습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주자들 중에서는 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이 제일 적은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 가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경제 또는 예. 민생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더 해줘도 될 만하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언급되는 그 누구라도 빨리 경제 행보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그러니까 조명을 좀 비춰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거는 조금 좀 안타깝다. 언론 환경이라는 게 좀 지금으로서는 네. 조금 다차원적인 국민들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국이 워낙 혼란스럽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들은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대한민국이 좀 안정되고 서민 생활이라든지 중산층의 어떤 경제 활동이 밑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민생. 어제 사실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신년 기자회견할 때 성장을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 이제 국민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민생 문제를 강조한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다른 주자들 지금 보면은 한동훈은 뭐 이 커피숍 뭐 특정 뭐 이 브랜드 다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나타나서 사진 찍히고 뭐 이런 것만 좀 하고 있고 홍준표는 미국 가서 결국에는 체육관도 못 가보고 아레나도 못 가보고 호텔에서 스크린으로 트럼프 취임식 봤다는 거 아닙니까? 춥다고. 그리고 이제 김문수 장관은 사실 이제 내란 이 국무회의 그 국무위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내란 사태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고 오세훈 시장은 또 사퇴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장?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자, 그러니까 면면이 이게 들여다 보면은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안정적이고 우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판단을 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수치로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꾸 저는 보수 성향이신 보수 진영에 있는 주자들도 네. 힘을 내서 민생에 힘을 내서. 더 다가가야지 예. 노력하는 우등생한테 하여튼 아. 성실한 학생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너 왜 성실해라고 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왜 공부해? 뭐 이런 거. 그렇죠. 너 왜 공부해? 같이 놀아야 되는데 같이 가서 주먹 아. 쥐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예. 너 왜 민생 챙겨?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하는 학생 끌어내리려고 그렇죠. 그러고. 과거에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그 메시지 중에서 저는 이제 인상 깊게 들었던 건 잘하기 경쟁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 잘하기 경쟁에 다 같이 나서야 된다. 음. 자꾸 그 아주 센 발언을 하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좀 네. 이게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 김문수 이분도 지금 있는 11%가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본선 들어가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의 전국이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지면 잊혀집니다. 과거 인물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 네 명의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안철수 물론 이준석 뭐 이분은 상수로 있다 치고 그 한 5파전 된다 치고 네. 그러면은 뭐냐면은 한 달 정도를 경선하느라고 되게 분산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지금처럼 결집하기가 지금처럼 그 여론조사에서 막 응답이 바글바글 끓고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네.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조사 그러면 이거 봐라. 그 뭐 민주당이 좀 좋아졌네. 그러면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더 많이 적게 잡힌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요. 지난번하고. 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지난주보다 24명 더 잡혔어요. 2%더 잡힌 거예요. 또 2.4%. 더 잡혔어요, 더 보수가? 잡혔어요. 야. 아니 그런데 계속 요거 열심히 응답하고 있군요. 그렇죠. 요 차트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아니 저는 그래서 너무 뭐랄까 지금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막 응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니 그게 여론이죠. 여론은 여론이에요. 여론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 지금 보십시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더 들어왔는데도 네. 민주당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도는 오차범위 이내에 있었지만 다시 크로스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보수가 더 응답 많이 했는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 잡힌 걸로만 따지면 362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혔잖아요. 이게. 진보가 266이에요. 100명 차이나요? 100명. 100명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열심히 응답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응답을 진짜. 해도 여기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러면 합리적인 보수이신 분들도 지금 들어와서 저렇게 서부지법을 침탈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100명이나 차이 나는 조사에서요. 요거를 보시면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정당별 신뢰 여부예요. 아니 100명이나 차이 나는데 지금 한번 보시죠. 신뢰 여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뢰한다 40일입니다. 국민의힘 30일이에요. 그렇죠. 10%포인트 격차 납니다. 아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상대적으로 더 응답 적극성이 높아졌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야, 그러면은 글쎄요. 보수에서 열심히 응답하고 있지만 중도나 이런 그렇죠. 곳에서 확실히
안 된다, 맞습니다. 보수 쪽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갤럽 지표를 보면 이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여론이 예. 지금 여론이 보수 성향 신분들이 열심히 들어오지만 그렇지만 민주당이 네. 확 빠지거나 하는 일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힘의 신뢰도가 31이라고 하면 네. 저는 이 호감이 간다, 신뢰가 간다 하는 정당에 대한 음. 이 지표에서 40보다 더 밑으로 쭉 빠지면 큰 선거에서 되게 고전을 하더라. 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신뢰한다라는 여기에서는 뭐 뭐를 봐야 됩니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1이에요. 그렇네요. 신뢰하지 않는다가 64인 정당이 네. 그러면 큰 선거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아. 이건 볼 법도 합니다. 아.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입니다. 그렇죠. 예. 뭐 여당이라고 일단은 뭐 대통령이 이제 직무 정지 상태긴 하지만 어쨌든 파면 결정이 안 나온 상황에서 여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여당 역할을 하는지 여당이라 부를 수 있는지도 참 저는 의구심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다. 요거 한 번 더 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 기대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40 나왔죠. 네. 현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이 50입니다. 이거 10% 포인트예요. 격차가. 과연 그러면 여당 후보 뭐 김문수 후보가 되건 어느 분이 후보가 되건 간에 요 여론 이 민심을 뚫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에게 자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당 후보 당선돼야 된다라는 게 절반 나왔습니다. 네. 이거 보셔야 돼요. 예? 지금 어디 갔느냐?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78대 17입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17%는 야당 후보 당선돼야 된다라고 하죠. 네.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8%가 여당 후보라고 하는 거니까 이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요. 중도에서 한번 보시죠. 60입니다. 60. 아, 야당 후보 당선돼야 된다가 중도에서 60. 이 여론을 과연 그렇네요. 중도 여론 어떻게 예. 보면은 이제 양쪽이 결집한다고 치면 중도의 예, 마음이 예. 중요한데 중도는 이렇게 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일부 ARS 조사에서는 네. 중도가 보수 쪽으로 경도되는 아. 동조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것만을 볼 게 아니고 국민 대표성이 좀 더 확보되어 있는 이런 전화 면접 조사도 한번 같이 봐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미세하지만 높아졌습니다. 59니까 60% 10명 중 6명 정도에 가깝죠. 네. 그리고 반대가 36이니까 요거는 그대로입니다. 이 여론도 그대로예요.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라는 건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론조사 막 최근에 나오고 이런 걸 볼 때 언론에서 뭐 국민의힘 정당 주의가 더 많이 나왔다. 이것도 부각을 시키고 뭐 이거 국민들이 생각이 좀 달라진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언론 보도를 보면서 그게 또 뭐 확산이 되고 증폭이 되는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딱 들여다 보면은 바뀌지 않았다. 탄핵 이거 꼭 해야 되는 것이고 파면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목소리 크다는 거죠. 여전히. 맞습니다. 그래서 바뀐 건 없다. 오히려 이제 보수 쪽에서 전환을 많이 받고 있고 이게 확실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장래 대통령감으로 꼽히는 보수 진영 1위라는 걸 보면 아 정말 열심히 전화 받고 있구나, 열심히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좀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여론이 이 여론 방향이 바뀌었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중도를 봐야 되고 또 이렇게 탄핵 여론을 봐야 된다. 이걸 우리가 좀 주요하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앞으로 맞습니다. 통해서. 이해가 됩니다.